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최근 조정장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달 전쯤에 이미 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끝내버려서 지금 대부분 경기방어주만 들고 있다 보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딱히 종목을 찾아도 지금 투자할 만한 시점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내용 반복이어서 딱히 시사점을 뽑을 만한 게 보이지도 않고 해서 이번 주 영상은 뭘 올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투자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거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20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장도 겪어봤고, 하락장도 겪어봤고, 수익도 많이 내봤고, 손실도 억 단위로 내보기도 했었고, 투자하는 방식도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 가지고도 해봤었고, 차트 분석만 가지고도 몇 년 해봤었고, 그 다음에 퀀트도 해봤고,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투자를 해보기도 했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사실 수익을 많이 냈을 때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경기 자체가 워낙 좋아서, 장이 좋아서 그 수익을 많이 냈었던 경우가 많아서 딱히 시사점을 찾을 만한 게 없었는데 손실났던 시기들 있잖아요. 손실났던 시기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정리를 해보니까 손실났던 시기에 제가 했던 잘못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제 투자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고 나서부터는 거의 손실을 안 보고 있거든요. 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 제 멘토나 형님들이나 투자 전문가들한테 저도 조언을 구했을 거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너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라. 너만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라. 이거였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식 사고 팔고 하는데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제가 했던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좋은 종목 찾는데 더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손실이 났을 때 거의 복귀하지 않고 그냥 가슴만 두드리다가 만회해야지 하고 또 다른 종목 찾아다니고. 근데 저도 그랬고 제 선배들도 그랬고 제 멘토도 그랬었고 다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이 주식판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 투자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이나 또는 포트폴리오 운영 철학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제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크게 5개예요. 이렇게 5개. 첫 번째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두 번째, 나의 투자 사이클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하자. 개별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로 관리하자. 한 종목당 최대 투자 금액을 정하자. 마지막으로, 손절을 생활화하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이거 진짜 뻔한 얘기거든요. 상승장 때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잘못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꼭 하락장 때 상승하는 종목 찾아서 여기서 수익 내겠다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때마다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안 하고 빠져 있던가 그게 아니면 경기방어주 사서 배당 수익 보고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사면 되는데 남들은 아니요 할 때 혼자 꼭 얘라고 하다가 이렇게 박살났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승장 때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자. 하락장 때는 지수가 빠진 것보다는 손실을 덜 내자. 또는 아예 하락장 때는 주식을 하지 말자. 이게 그 5가지 제 투자 원칙 중에서 1번이에요, 1번. 1번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강연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로 투자에 접근한다고. 이게 다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 그거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패가망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1번 투자 원칙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사이클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하자. 여기 보시면 상승장 때 손실을 발생하면 하락장 때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다시 반등장이 나오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꼬이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상승장 때 종목 잘못 골라서 내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장 때 손절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실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여기서 팔아봐야 그게 그거거든요. 팔고 있으나 들고 있으나. 근데 이때 반등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 종목이 오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오르는데 이미 다른 종목들은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럼 상승장 때 저는 손실을 봤잖아요. 하락장 때 손실 규모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반등장 때 종목을 바꿔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수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꼬여버리면 계속 몇 사이클 꼬여버리더라고요. 주식 투자가.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 투자 사이클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사이클이 한 번 꼬였다 그러면 한 사이클 정도는 쉬어요. 그렇게 사이클을 리셋한 뒤에 다시 출발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괜히 무리하게 주식 투자 계속 했다가 손실 규모만 더 커지는 상황이 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몇 억 손실도 났었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꼬였다. 그러면 한 사이클 정도 저는 요즘은 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대한 투자자는 그냥 위대하게 놔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드라켄밀러, 캐시우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종목을 보는지 그냥 참고만 해야지 이런 분들 하는 방식을 제가 그대로 추정도 해봤거든요. 절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금액도 단위가 다르고 금액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투자를 보는 사이클 자체가 엄청 길어요. 우리는 주식 사서 몇 달 안에 수익을 나야 되지만 이분들은 주식 사서 한 1년 반, 2년 뒤에 수익이 나면 돼요.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80% 이상을 65세 이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65세 이후에 그만한 돈을 벌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좀 빨리 벌어서 50대부터는 전 세계 여행하면서 살고 싶지.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돈 많이 벌어서 돈을 쓰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PBR, ROE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걸 아예 안 보거든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얼마든지 회계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본인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분석할 때나 투자할 때 그 포인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투자하지 말 거냐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정한 거에서 수익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로 관리하자.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종목을 한 10개 사신 뒤에 익절을 쭉쭉쭉쭉 해나가고 손절해야 될 거는 손절하지 않고 남겨놓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계좌에는 손실난 종목들만 쭉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는데 손실난 종목들만 가득 차서 투자할 돈은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이런 상황 아마 한두 번씩 다 겪었을 거예요. 저도 겪었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투자 사이클 있잖아요. 그 투자 사이클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정해요. 제가 보통 한 15% 1년에 그 정도 잡거든요. 15% 잡는 이유가 드라켄밀러가 30%를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중에 한 반은 내보자. 그래서 15%를 잡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요. 다 팔아버려요. 상승 여력이 있는 몇 개 종목은 좀 더 가져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손실이 나건 수익이 났건 그냥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하는데 그때 손실이 나서 팔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잡아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수익도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잔잔하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 근데 이것도 쌓이니까 무섭더라고요. 몇 년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종목당 최대 투자 금액을 정하자. 저는 일반적으로 한 종목당 10,000불까지 들어가요. 10,000불 이상은 거의 담질 않고 코로나나 그다음에 9/11 같은 이런 큰 사태로
전 세계가 그냥 급락을 맞을 때 있잖아요. 그 위에 반등할 때는 그때는 10,000불 이상 투자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절대 10,000불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종목당 10,000불이라고 맥스 금액을 설정해 놓지 않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 꼭 칼날 잡고 칼날 잡고 칼날 잡고 물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실 규모는 더 커지고 정작 좋은 종목이 나타나서 그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때는 또 너무 물을 많이 타서 돈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한 종목당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반드시 저항, 돌파, 지지, 차트상에서 이 지지를 확인하고 꼭 분할 매수를 합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냥 싸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30%는 무조건 현금으로 보유해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을 가지고 있다. 3천만 원은 절대 안 씁니다. 3천만 원은 언제 쓰느냐? 코로나 같은 급락장 왔을 때 그때 사야 큰 돈 벌거든요. 이 30%는 그때 쓰기 위해서 꼭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쓰고. 자, 마지막 5번째. 손절을 생활화하자. 이거는 제 영상에서 손절 제가 너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이제는 좀 지겨우실 텐데 그만큼 손절이 중요해요. 보면 우리가 주식 샀을 때 10% 손실이 나잖아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11%가 올라야 돼요. 20% 손실이 났다. 그때는 25% 올라야 되고 30% 손실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폭이 커지죠. 43%가 올라야 되고 40%대는 67%가 올라야 되고 50% 손실이 났다. 그러면 2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드라켄밀러가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 30%를 내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여기 30% 손실이 났을 때 원금을 회복하려면 43%나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쉬운 수치가 아니에요. 43% 수익 내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 손실 나면 무조건 팔아요. 그냥 손절을 해버려요. 20% 구간에서. 그래서 처음에 종목 선정해서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차트에서 손절 자리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손절 자리에서 20% 윗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첫 번째 진입을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 회사가 괜찮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랑 손절 자리랑 굉장히 가까운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갈 자리가 18불인데 손절할 자리는 17불이다. 그러면 18불에 들어갔다가 1불만 떨어지면 17불에서 털고 나오면 되니까 이런 데는 손절 자리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많이 들어가도 되겠죠. 평상시에 처음에는 한 2,000불, 3,000불 들어갈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10,000불을 그냥 다 담아버리는 거죠. 손절 자리가 가까우니까. 여기까지가 제 투자 원칙이에요. 5개 투자 원칙. 아마 다 뻔한 이야기일 거예요. 어디서 한두 번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이거 뭐 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나. 저도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결국은 이거 안 지켜서 손실을 냈더라고요. 이거를 지키니까 수익이 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5개 원칙을 그대로 추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본인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셨을 때 가슴 아프니까 2번 다시 안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실이 났을 때 꼭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드시 보여요. 그런 거를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본인의 투자 원칙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2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 안 하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